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오후 5시 46분입니다. 지금 상원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결정하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 두 사람 결선 투표가 끝나고 개표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98%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일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라파엘 워노크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입니다. 확정. 물론 언론 보도에 의한 겁니다. 확정입니다. 약 5만 표 차이, 5만 표 차이로 켈리 로플러 공화당 현직 상원 의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5만 표 차이니까 압도란 표현보다는 리드란 표현이 맞겠군요. 1.2% 이긴 상태에서 98% 개표를 했으니까 지금 나머지 더 개표할 걸 기다릴 것 없이 승리한 겁니다. 자, 또 한 사람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와 데이비드 퍼듀 현직 공화당 후보의 대결도 이제 민주당 후보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표차는 약 13,000표입니다. 13,000표 차이로 민주당 존 오소프가 이기고 있고 득표 비율은 50.15%, 그리고 공화당 현직 의원은 49.85%, 즉 0.3% 포인트로 이기고 있고 표차는 약 13,000표인데 지금 남아있는 개표를 하지 않는 표가 약 7만여 표입니다. 근데 이 7만여 표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구역에서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승리가 확정되었고 또 한 사람은 승리가 확정적이다. 약 95%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예상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의 참패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원을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지배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각각 5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50, 공화당 50석. 같으면은 결정권은 누가 갖느냐 하면은 상원 의장 역할을 하는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갖게 되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래 되면은 백악관 하원 상원을 삭슬해야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게 국정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에게 매우 우호적인 주류 언론이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라 하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뭐 팍스뉴스도 주류 언론에 넣어야겠죠. 또 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언론인데 그 중에서 특히 민주당이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하기가 매우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하원보다는 상원의 중요성이 더 큰데 특히 외교 안보 문제 그리고 중요한 뭐 대법관이라든지 그 인사에서 인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 상원을 장악했다 하는 것은 더구나 한석 가지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심판한 겁니다. 심판. 뭘 심판했느냐. 지난 10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게 트럼프가 승복하고 바이든에게 정권 인수를 아주 젠틀맨답게 하고 또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 인수 절차를 논의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이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황당무계하는 혹세무민하는 기상천외의 음모론을 계속 퍼부어내면서 특히 조지아주에서 자기가 12,000표 졌다는 걸 앙심을 품고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주지사도 공격하고 주무장관도 공격하고 하다가 보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우려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아주 미묘한 표차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 선거가 대충 이렇게 아주 0.01%까지 가는 수도 있고 0.1%, 2%로 이기는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그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중대한 이 권력 구조의 판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달여 동안 미국인을 상대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지아주는 옛날에 남북전쟁할 때 남부군의 본거지였습니다. 남부군의 본거지에서 공화당이 항상 텃밭으로 여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 상원 의원이 선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사람 중에 한 분은 이 흑인입니다. 워노크라는 워노크. 이분 라파엘 워노크는 침례교 목사고 이 주에서 상원 의원으로 꼽힌 첫 흑인입니다. 첫 흑인. 그리고 오소프 당선이 확실시되는 존 오소프는 30대 초반이에요. 이런데도 당선을 시켜주었다 하는 것은 저변에 반 트럼프 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시위도 하고 떠들썩하고 음모론도 퍼뜨리고 해서 매우 행동적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용하게 있다가 이번에 표로서 심판했다는 그런 기분까지 느끼게 하는데 여기에 이 아틀란타 주변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건 영주권 가진 사람, 시민권 가진 사람, 그리고 그냥 임시 체제한 사람 다 합쳐가지고 미국에 약 186만 명이 거주하는 걸로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54만 명, 뉴욕에 14만, 텍사스에 9만 9천, 워싱턴에 9만 600, 버지니아주 8만 9천, 일리노이주 7만 900, 그 다음에 조지아주가 약 7만 명입니다. 메릴랜드 5만 7천, 하와이 5만. 여기 조지아주에 사는 이 투표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번 이 조지아주 선거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집중적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 대선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공화당 찍겠다는 사람보다 한 비율상 2배였습니다. 대체로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번 선거 때 민주당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정의구현이라는 단체에서 지난해 9월 15일에 누굴 찍겠느냐고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1,500명이라면 주로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은 바이든 찍겠다는 사람이 당시에 54%, 트럼프 지지가 30%니까 54대 30으로 바이든 찍겠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한국계는 특히 57%가 바이든 지지고 26%가 트럼프 지지였습니다. 한국계는 정책 면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60%. 정책을 보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책을 보고 공화당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나눠보니까 민주당 지지 60, 공화당 지지가 13%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정책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투표 성향을 보니까 한국계의 91%가 사전 투표하겠다. 즉 우편 투표를 하겠다는 게 53, 당일 투표가 26%. 이번에도 보니까 조지아주에서 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징조로 꼽혔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국내 조사에서도 지난 9월에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바이든 당선을 원하느냐, 트럼프 당선을 원하느냐고 했더니 4대1로 바이든 당선을 원하는 걸로 한국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일치되게 반 트럼프 친 바이든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요새 좀 목소리가 큰 이 음모론자들은 트럼프 맹종자가 많았습니다. 만약 바이든이나 또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우리가 한국계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펼 때 한국계 미국인들 또는 한국을 위해서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찍어준 다음에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선시킨 사람에게 계속 로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한 로비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고향인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이걸로 이제 끝난 느낌이 듭니다. 선거 불복을 한 때문에 지금까지 11월 3일부터 12월 넘어서 1월에 들어와가지고 내일 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입으로 바이든의 당선을 선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소 파란은 예상되지만은 또 조지아주의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한 번 더 트럼프가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될 것 같은데 지지자들 끌어모아가지고 대중집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발통물 돌릴 때 총을 들고 가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미국에서는 자 아시다시피 한 집에 총 하나씩 이상이 있거든요. 아니 총을 들고 와서 시가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또 내일 거기에 트럼프가 나간대요. 가서 또 선동 연설을 할 것 아닙니까?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선거 불복에다가 선거 불복하는 대중 집회, 폭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중 집회를 선동한다는 게 이거는 국가 반역 아닙니까? 지금 자꾸 트럼프의 이런 행동을 이거는 반역이다.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인데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트럼프가 이번 조지아주의 패배로 상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원이 날아가 버렸다. 하원이 날아가 버렸다. 백악관이 날아가 버렸다. 이 3대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백악관, 하원, 상원 중에서 상원까지 놓치면 공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공화당이 더구나 이번 트럼프의 선거 불복 선동을 공화당이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얹혀가는 바람에 공화당이 같이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간 공화당의 몰락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될까요? 꼭 유리할까요? 공화당이 죽을 쓰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공화당이 적절한 견제를 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 전체로 보면은 민주당 세력이 힘이 커요. 이 문화, 예술, 영화 이런 부분에는 민주당 계통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큰데 여기 정치 권력까지 모르지 민주당으로 싹 돌려버리면은 상당히 거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동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천벌을 받은 겁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벌입니다. 그 하늘은 동양에서는 보통 민과 같습니다. 국민과 역사 이런 것을 우리는 천으로 표현하는데
심판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권력자가 이렇게 때를 쓰고 이렇게 무례해도 미국 사람들이 참고 가만히 있겠느냐가 아니고 거기에 적절한 응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